몸이 커다랗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몸을 그럼 구성성분을 나누면은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겠습니다. 뭐가 있죠? 개통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소화기계 이런 식으로 개통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면은 소화기계 있고 뭐 신경계 있고 그 안에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말하는 뇌, 뭐 장기를 말하는 거, 뇌, 대장, 소장, 위장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음식 먹고 소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상이 생긴다. 그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조직. 우리가 병원 가면 조직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세포라는 게 있어요. 세포. 아이들 키우신 분 혹시 어렸을 때 애들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애기 어렸을 때 기억났던 게 우리는 모두 세포였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포였는데 그 세포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수정이 되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모두 세포였어요. 그럼 항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뭐그 약을 먹고 검사를 해라. 그 안에 뭐가 있대? 세포. 이 세포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DNA 검사하면 다 세포에 들어있고요. 세포 자체가 사람 몸에 100조 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100조 개가 넘는 그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고 세포가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모양이 안 좋거나 하면 아프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포가 건강하면은 질병이 없고요. 아프지 않아요. 그럼 세포가 건강하려면 세포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세포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게요. 영양소밖에 없대요. 영양소밖에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죠. 뭘 배웠나요? 영양소. 우리 5대 영양사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7대 영양사라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단, 지,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미네랄 여기에 요즘 이제 늘어난 게 뭐죠? 원래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비타민, 미네랄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다음에 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하나 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식물성 색깔이 예쁜 애들이 건강해라라고 우리가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 영양소를 이 5대 7대 영양소를 어떻게 세포에 넣어줄 수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탄수화물은요 이게 너무 큰 아이들이에요. 거대 영양사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작게 쪼개야 돼요. 쪼개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분해가 되면서 몸에 흡수되는 걸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해가 될 때 몸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필요한 게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비타민 V와 M입니다.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으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그럼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될까? 항상 몰랐어요. 유산을 하기 전에는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게 된 게 그 유산을 만나서 알게 된 거 어떤 원료로 만드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독성은 없는지 그리고 생체 이용률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잠깐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나누는 거 아시나요? 수용성 비타민은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거,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타민을 대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계속 먹어야 돼요. 부족하면 기형아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성장기 때 만약 부족하면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키가 안 커요. 또 30, 40대에 부족하면요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겨서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노년기에 부족하면 치매에 잘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평생 숙제 뭐죠? 다이어트. 이것이 부족. 이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중에 이것이 부족하면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다이어트 힘들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중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군이에요. 식상하네요. 비타민 B군인데요. 비타민 B군 1, 2, 3, 5, 7, 9, 1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비타민 B는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를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100%가 몸에서 이용이 되던 게 70% 이상이 저하가 돼서 몸에서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피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혈 헬스팩과 비타민을 너무 잘 먹으니 정상인 거예요. 빈혈 수치는 정상인데 저장철분이라고 아이런 수치가 부족한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비타민 12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거 드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검사를 또 했어요. 굉장히 높아요. 기준이 1000이라면 저는 뭐 2000 이 정도인 거예요. 다 헬스팩이 효과겠죠.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게 비타민 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와요. 그래서 비타민 12 부족 빈혈이라고 해서 요거를 검사해서 이제 병원들에서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들어있는 대부분 뭐 3이나 6이나 요 세 가지 정도만 들어서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헬스팩을 권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헬스팩은 아니고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이 중요하다. 여기에 한 개 이 헬스팩에 플러스 미네랄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헬스팩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저기 마이크 없이 그냥 없어도 목소리가 커서 지용성 비타민은 저기 네 가지가 있거든요. A, D, E, K가 있어요. K는 한국에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게 출혈이 많다 보니 예전에 이정환 스폰서님이 미국에서 사다 주셔서 먹었거든요. K 역할이 뭘까요? 이거 맞히신 분에게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중간에 한번 물어보고 끝나고 한번 물어볼 건데 자, K의 역할 뭘까요? O K의 역할 네.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중요소로 뼈 대사와 관련된 많은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중요소. 네 맞습니다. 맞는데 또 중요한 또 하나 더 있어요. K의 역할. K의 역할. 왜 우리? 혈액응고. 오 맞습니다. 딩동댕. 빨리 말했어요. 빨리 말했어. 자,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K라고 해요. 근데 K도 K1이 있고 K2가 형태가 있는데 유산화는 어떻게 하죠? 저희는 항상 안전한 형태로 섭취하게 하잖아요. 그게 저희에서 K1 형태로 나와서 그때 먹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엔 없지만 이제 언젠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희 많이 얘기하는 비타민 A. 비타민 A는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예요. 혹시 임신 중에 많이 먹어도 기형아가 생길 수 있고 적게 먹어도 기형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A 뭐 너무 과다 섭취하면 독성을 일으킨다. 실제로 제가 체험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아이가 이집트에서 얼굴은 너무 깨끗한 남자아이거든요. 큰애가 두피에 정말 성게처럼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이게 안 되면 가야겠다라고 하다가 이집트에 물어 막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주는 게 알약이 있는데 이 알약이 너무 독성이 심하다고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와 간 검사를 하고 설명을 막 해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큰애가 자기 키가 안 크기 때문에 이걸 안 먹겠대요. 그래서 이게 뭘로 되어 있냐 했더니 비타민 A가 위주로 들어가서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무슨 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래서 비타민 A가 독성을 일으키는구나 했는데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1일 권장량은 정말 최소로 섭취해야 되는 양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최소 정도만 섭취를 해야 되고요. 1일 권장량이 반 정도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비타민 A의 전신 형태인 저희 당근,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거 뭐냐면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셔야 됩니다. 이거 베타카로틴이요. 베타카로틴이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 몸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까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진다고 했잖아요.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가면요. 몸에서는요.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이거든요. 수용성 형태의 베타카로틴인데 몸에서 베타카로틴 형태로 있다가 비타민 A가 부족해. 그럼 얘가 짜자잔 A로 변신하는 거예요. A로 변신해서 A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영양제 같은 특히 눈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 A만 들어있는 거는요 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에 무리가 줄 수도 있고요.
주시고요. 그래서 꼭 베타카로틴 형태가 되어 있는지 이게 얼마나 들은지 보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헬스팩하고 유산이멀 살펴보시면 유산이멀즈에는 A가 아예 안 들어가 있고 베타카로틴만 들어가 있고요. 헬스팩에는 A가 권장량이 20%가 50% 미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최애하고 많이 했던 게 D하고 E예요. D하고 E는요. D 저희가 사람이 합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햇빛. 햇빛을 얻는데 햇빛 많은데 비타민 D 왜 먹어 하시잖아요. 선크림 발라, 영양제 발라. 이집트에서 그렇게 골프 많이 쓰시는 분이 한국에 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띵띵띵 비타민 D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은 선스크림 발라 다 가리고 다니니까. 직사광선에 나가서요 이렇게 다 내밀고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요 피부 빨개지고요 김이 생기고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되는데 식물성 보통 우리가 말하면 식물 뭐 음식 같은 거 식물성 음식이 좋아요 동물성 음식이 좋아요? 그쵸. 하지만 비타민 D는요 동물성 비타민 D 형태인 D3 형태로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을 봤을 때 체내에서 햇빛과 사람의 체내가 만나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비타민 D 형태가 D3예요. 그래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내 몸과 같은 비타민 D랑 똑같은 걸 드셔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유산화의 비타민 D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요 뭐일 수 있나요? 뭐 화장품에도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인데 화장품에도 들어있고 립밤 같은 데 들어있어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우리 뭐가 있죠? 비타민 E가 E 프라임이 따로 있잖아요. 지인이 저는 아랍어를 전공했는데 선배가 어쩌죠 다시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되신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비타민 E를 알약 하나의 정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라고 해서 제가 비타민 E를 공부했더니 비타민 E는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는 몸 모두가 다 세포잖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몸에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임산부한테 꼭 필요해요.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E고요. 상처가 났을 때 비타민 E 바르면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 토코페를 진짜 많이 파는데 갱년기 여성들이 그래서 비타민 E를 섭취하기 병원에서 권하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 약국 같은 데 가면은 페라민 Q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은 비타민 E라고 안 써 있고 토코페롤이라고 써 있어요. 얘가 바로 이거든요. 비타민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 수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C를 돌에서도 추출할 수 있고 석유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중에서 파는 진짜 막 몇천 원짜리 비타민을 석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화장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석유에서 추출한 비타민이에요. 먹어도 몸에 흡수도 안 되고 빠져나가기만 해요. 그런데 수용성 비타민은 그렇게 합성을 먹든 천연을 먹든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역할은 상관이 없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그렇지 않아요. 천연을 먹지 않고 합성 비타민을 먹게 되면요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으키게 됩니다.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이 없겠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아니면 질병을 얻게 돼요. 그럼 그 특기 중에 근데 그 중에서 비타민 E가 세포막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비타민 E가 뇌로 가는 비타민 E 영양제가 비타민 E래요. 뇌에까지 영양을 전달하려면 아주 거미줄보다 가는 그런 혈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비타민 E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그 가는 거미줄 같은 혈관을 통과해서 뇌까지 들어가서 뇌의 세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코페를 드셔야 하는데 그러면 천연과 합성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표기법이 있습니다. 토코페롤이 아니라 D-알파 토코페롤. 얘가 우리 유산화 이프라임과 천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시중 가서 페라민큐나 어른들이 홈쇼핑에서 파는 거 한번 집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도 왜 이렇게 잘 사? 내가 그렇게 유산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홈쇼핑에서 비타민을 구매하셨다는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는 DL-알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합성입니다. 모르시니까 드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요 몸에다가요 독소 마구마구 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유산화에 왜 이렇게 비타민 E가 따로 있는지를 한번 보는데 저희도 간단하게 이 비타민 E의
체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둘 아이 다 제왕절개를 했는데 첫째 때는 방광 유착이 심했고 둘째 때는 약간 난소 조각 유착이 심했나 봐요. 여기를 누르면 계속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항상 아팠어요. 난소 쪽이. 그런데 비타민 E를 꾸준히 2알씩 계속 먹었더니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거 유산한 거 먹기 전에는 도자기를 여기 뜸 뜨고요. 침도 맞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맨날 아파. 너무 아파. 그리고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집트 가서 이렇게 제품을 못 먹어서 안 좋은 환경에서 몸이 안 좋아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생리 전에 약간 생식기좀 쪼르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그래서 비타민 E를 저는 생리할 때는 하루에 6알씩 먹고요. 평상시에도 기본은 4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한 6개월 정도 먹으니까 재작년에 제가 왔죠? 그때부터는 되게 건강하고 좋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중에 우리 유산화에 잠든 비타민 D와 E.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몸에서 먹었을 때 바로바로 쌓이면서 효과를 주는 그런 비타민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우리 제품 위주보다는 영양과 비타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다음번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하나씩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체험 사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 사례 너무 많죠. 먹고 안 좋아졌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유산화 제품이 없으면 못 산다. 이거를 나도 먹어야 된다. 이거 있어서 내가 움직인다. 이러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시대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제품 잘 알고 뭐가 차별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가 좋은지 우리 것만 좋아라고 하면요 저도 듣기 싫어요. 비교를 해서 왜 우리는 시중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뭐 버섯에서 추출한 거, 뭐 식물성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거보다 우리 거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D3 형태, 동물성 비타민 형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한 거 똑같으니 먹어야 돼. 그런 거 있으면 먹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유산한 걸 얘기하시면 다 구매를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 잘 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우고 퀴즈? 네, 퀴즈 다 지울 거예요. 퀴즈를 내고 마지막 립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를 알약 하나의 형태 정제로 만든 회사는 유산화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비타민 E가 합성과 천연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진님. 천연은 D 알파 소금회로, 네. 합성은 DL 알파 소금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양주 RTS 전성에서 사람 많이 모아지면 중간에 파파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기를 응원합니다.